트위치는 정말 돈이 안 돼서 철수했을까? 일반인이 몰랐던 스트리밍 서비스가 돈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크게 넷플릭스처럼 OTT라는 오버 더 탑의 약자인 영화 등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과 트위치 같은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스로 나뉩니다. CDN의 다양한 콘텐츠 딜리버리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죠. 저는 기술을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여기서 기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주무실 것 같아서 패스를 합니다. 여기서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단방향 방송 서비스는 HLS,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게 보통이고요. 트위치나 아프리카 TV는 인터랙티브한 작용이 필요해서 RTMP, 리얼타임 메시징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HLS가 실시간 방송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기업이 어떤 프로토콜을 더 많이 쓰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설계해달라고 제게 오시는데요.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는 손해를 보는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2010년경에 봤던 자료에는 4조 원 매출에 8조 원이 인프라 비용이었죠. 완전 적자네요. 그런데 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죠? 제 말을 안 믿고 그럴 리 없다고 서비스를 오픈하셨다가 문 닫으신 많은 분들은 아셨겠지만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놓고 네트워크 비용을 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지금은 클라우드라 종량이라 덜 나갈 것 같죠? 사람들이 얼마 안 들어올 서비스를 만들려면 왜 비즈니스를 하려는 건가요? 사람이 적으면 매출이 없어서 망하고 사람이 많으면 인프라 비용 내다 망하는 게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아마존 비디오는, 넷플릭스는, 트위치는, 아프리카 TV는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각 서비스의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튜브의 수익원은 광고입니다. 최근 프리미엄이나 구독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수익원을 늘려가고는 있는데요. 한국에서 누군가가 유튜브에 K-팝 콘서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갑자기 그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이 한국의 네트워크에 다운로드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해저 케이블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해저 케이블은 설치한 나라가 이용료도 받지만 사용량에 따른 통신비도 따로 받습니다. 보통 동영상 트래픽은 2Mbps가 많죠. 해저 케이블 비용은 비싸서 1Gbps당 거리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은 한국 방송을 보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스포츠 같은 건 엄청 버벅거리잖아요. 그게 바로 1GBps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단순 계산으로 500명만 들어오면 터지기 때문이죠. 일본에 있는 50만 명 중에 몇 명이 동시에 봤을까요? 그렇다고 돈도 안 되는 한국 회선을 넓힐 수는 없잖아요. 위에 예를 들면 필리핀도 수천만 원을 들일 수 없으니 최소한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품질이 낮아서 사람들은 난리를 치겠죠. 여기에 구글이 여러 통신사에 제안을 합니다. 자기네 서버 1000대랑 네트워크 무제한을 무상으로 주면 유저들에게 해외 동영상을 마음껏 보게 해주겠다고요. 보통 로컬이라 불리는 국내 네트워크는 10텐지 이상인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롤이란 게임의 패치만으로 300GBps를 동시에 처리하는 정도의 방대한 처리도 하고 있죠. 그리고 로컬 네트워크 내에서는 직접 설치한 통신 사업자는 로컬 내 트래픽은 공짜입니다. 단지 장비 및 케이블 유지비 등에 써야 하므로 유저에게 통신비를 받아서 유지를 하는 거죠. 즉, 저 제안을 받아들인 통신사는 유저들이 답답하지 않게 해외 동영상을 볼 수 있으므로 유저 획득을 위해 구글에게 저 정도 인프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90만 대의 전 세계 서버를 확보했네요. 데이터 센터는 보통 짓는 데만 평균적으로 6천억 원, 유지 관리비가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렉하나, 즉 캐비넷처럼 생긴 건데요. 렉이 보통 45U에서 48U 정도를 하는데 원유 사이즈의 서버를 발열 등을 생각하면 20대 정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렉 하나만으로 웬만한 가정집 전력이 들어가죠. 그리고 센터는 보통 4000에서 8000렉 정도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전에 대비한 UPS는 서버 대수에 가깝게 한 층에 적재를 합니다.
2년마다 교체를 하고요. 이런 등등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걸 공짜로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깡패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유튜브를 구글이 높은 가격에 인수를 한 거죠. 초기에 인수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수익이 날 것도 없는 비즈니스를 인수했다고요. 지금도 수익은 나지 않지만 구글의 많은 서비스를 공짜로 올릴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유튜브는 오히려 효자가 됐죠. 구글이 공짜로 좋은 서비스를 많이 오픈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수만 대의 서버를 그냥 개발용으로 주는 이유가 설명이 됐나요?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비디오는 각 로컬에서만 시청 가능하죠. 그 이야기는 저렴한 로컬 회선을 쓰기 때문에 유저당 $6 정도의 저렴한 비용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적자입니다. 기본 유지비란 게 엄청 크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 칩시다. 수십 기가 bps의 트래픽을 해외에서 가져갈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이렇게 거대 자본이 인수하기를 바라면서 수년 동안 적자를 감당할 자금만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인수를 안 한다면 그게 전부 자신의 부채가 되겠죠. 트위치나 아프리카TV는 이런 대규모 CDN 노드를 이용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트래픽으로 커버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실시간의 의미가 없죠. 약간의 딜레이는 용서한다면 앞에 CDN 엣지를 두고 해외 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인터랙트 부분은 리얼 트래픽입니다. 때문에 트래픽 비용은 CDN처럼 엣지의 로컬 비용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죠. 그런데 수익은 유저가 가끔 던져주는 지원금의 일부만 떼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프리카TV는 서버가 한국에 있고 한국 트래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지만 트위치는 글로벌 서비스라서 해외에서 한국에 접속하거나 한국에서 해외에 접속을 하는 등 해외 트래픽을 많이 먹게 되죠. 게다가 한국의 통신 사업자는 트래픽 플러스 망 사용료라는 참신한 과금 룰을 가지고 있죠. 결국 이중으로 과금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커버 안 되는 사업자들은 하나 둘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힘든 건 해저 케이블 트래픽 비용을 내야 하는 통신사와 그게 불편한 유저겠죠. 때문에 유저가 별풍선이나 비츠 같은 것에 무제한 과금으로 커버해주지 않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는 점점 수익 구조가 안 나와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는 망중립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회선을 많이 쓰느냐 로컬 회선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 회선을 복수계 연결해서 라우팅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즉 센터에서 렉을 빌려놓고 개인 인터넷 회선을 신청해도 들어와 줍니다. 하지만 한국의 망중립 센터는 고립시키는 담합 때문에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2012년경이었던가요? 외국계의 망중립 센터를 한국에 놓았는데 로컬망을 열어주지 않아서 로컬 접속인데 해외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라서 망중립이 중심이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겠죠. 저의 한국 정보는 조금 오래되었으니 아시는 분은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몇몇 통신사들은 K 콘텐츠라는 걸 내세워서 한류 열풍이 있는 동남아 국가에 구글 같은 짓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게 벌써 7년은 지났는데 성공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점점 갈라파고스화 돼가고 있는 한국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정보가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끝.